저번에 안 와서 혹시 그 이거 뭐지? 교재 못 받으신 분 있나요? 몇 명? 네 명? 잠깐만. 혹시 뭐 있지 않아? 아니 수요일 거. 수요일 거. 이거 수트. 월요일 건 있어야 되죠? 아 그렇죠. 그럼 월요일 거. 수요일 거. 지난주 수요일 거. 수트 어디다? 왜요? 왜 너 어디가? 책까지. 이거요?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안 받은 사람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넘겨주시고 손 주시고 이거 좀 넘겨주시고. 자, 그러면은 7번 기기 7번은 봅시다. 오늘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분하고 적분 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이쪽에서 뭐 준킬러나 킬러가 나오고요. 그런 게 아니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빡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좀 약간 안 빡센 그런 위주로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x 이꼴 이쪽은 인테그랄 d dx, 여기서 이거 x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6x입니다. 가요. 여기 d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적분을 했는데 fx의 최소값이 8이래. fx 최소값. fx의 최소값이 8이래. 최소값 8. 자, 이거일 때, 자 이제 f1 값 쓸 거래. f1 값. f1 값. 그 미분하고 뭐 했죠? 적분했죠. 뭐 해라? 죽여. 빠이 이렇게. 안녕. 그러면은 그냥 x제곱 빼기 6x인데, 이게 x제곱 빼기 6x인데 그러니까 fx가, 근데 마지막에 뭘 했죠? 적분했죠. 적분했으니까 제발 뭐만 쓰자? 적분 상수만 쓰자는 얘기야. 그냥 그 정도야. 그냥 그렇게 바로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거침없이 가야 돼. 그럼 fx의 최소값이 8이래. 뭐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fx고 이게 3이니까. 아니면 미분하세요. 미분해도 돼요. 똑같아요. 미분해 똑같으니까 미분해서 가든가. 여기 2차니까 이쪽에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니까 이때가 최소값이고요. 그게 지금 8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3 대입하면 8이니까 9 빼기 18 플러스 c가 8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c 값은 얘는 뭐냐면 얼마니?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7. 그래서 이제 이쪽은 얘가 마이너스 17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f1 값은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응? 맞나? 플러스 C. 마이너스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럼 이쪽은 17일. 그냥 17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맞네. 마이너스 17. 깜짝이야. 17. 그래서 이제 여기다 1 대입하니까 12가 더해져. 12. 그래서 정답은 10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8번 있죠?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애들이 이거 오지게 질문하던데 맨날 보면. 그렇죠? 8번 한번 풀어보세요. 분필만 좀 갖고 올 테니까 그때 동안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8번 그죠? 요거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엔간한 정적분의 계산 정도? 부정적분 계산 같은 그런 문제들은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냥 미분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나오잖아.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적분 기호가 되게 그 걸리적거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얘가 있으면 무슨 분을 하면 돼요? 미분을 하시면 돼요. 미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분 기호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사라진다는 얘기죠. 적분 기호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적분 기호 죽일 건 미분한다. 그냥 그게 기본적인 어떤 틀이야. 그럼 여기는 f'(x가) 될 거고 이쪽은 xgx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xgx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얘도 이거를 적분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되는데 보니까 그냥 ddx인데 f'x가 있으니까 미분하세요. 그럼 이거 자체가 그냥 이거야. f'x 마이너스 g'x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똑같다는 느낌. 이거를 그냥 이대로 똑같이 바꾸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 봐봐. 어차피 맨날 얘기하잖아. 문자를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말되 가장 최대한 적게 주자가 되고요. 그러면은 f'x를 x 곱하기 gx라고 썼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x 곱하기 gx라고 쓰는 건 나의 프리덤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죠? 이거까지야. 자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식을 깔끔하게 바꿨더니 x 곱하기 gx가 되고 마이너스 g'x 이퀄 4x 3승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극한에서 겁나 열심히 했다면 자 여기서 fg가 무슨 항식이라고 했죠? 다항식. 그러면은 다항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 다항함수 다항식이 제일 중요한 건 얘는 차수고요. 차수. 자 그럼 여기서 예측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해. 자연수니까 예측하고 확인하는. 차수는 반드시 자연수야. 그럼 봐봐. 여기 몇 차예요? 3차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쪽은 차치하고 여기도 몇 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3차죠. 근데 누가 있어요? x가 곱해져 있죠. 그럼 여기 몇 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대한 정보를 얻어. 최대한 정보를 얻어야 돼. 자, 그럼 gx를 썼을 때, 자 이거는 잘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못하면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2차는 2차인데 되게 개꿀인 게 이쪽은 그럼 몇 차란 얘기예요? 1차야.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3차. 2차 곱하기 1차 3차가 될 거면 이거밖에 없어요. 4x 안 쓰고. 그럼 여기서 최소한 얘가 몇 x 제곱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곱해서 4x 3승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이쪽만 x 제곱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얘가 4x 제곱으로 뭐한다?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니? 그럼 얘는 4x 제곱인데 이 정도면 돼서 충분해요. 이 정도면 어차피 뒤에 거 해도 되는데 이래도 돼. 충분합니다. 개꿀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g'x라고 쓰고요. 미분하니까 8x고 플러스 a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끝났어요. 되잖아. 이거 바로 되잖아. 그럼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냥 항등식이니까. 그럼 여기는 x랑 얘를 곱하니까 x 곱하기 gx라는 건 4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g'x니까 이쪽은 8x 플러스 a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럼 얘가 뭐냐면 4x 3승 플러스 2x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2차 있어요? 없어요? 2차 없죠. 그럼 여기 또 2차가 없어야 되니까 a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a는 0일 수밖에 없다. a는 0일 수밖에 없다. 그럼 a가 0이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고 그럼 다시 말하면 남는 거는 bx 빼기 8x만 남고 그게 지금 2x가 돼야 되니까 b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1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이게 그냥 10인 거지. 그래서 gx가 4x 제곱 플러스 10일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g일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1만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좀 접근하실 수 있어야 약간 일반적인 약간 뭐라 그럴까 적절한 4점 정도로 뭐 적절한 4점 뭐 이렇게 쉬운 4점이라기보다 적절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풀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항등식이랑 연관해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1 문제랑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1 문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되게 뒤에 걸 풀고 싶긴 하거든요.
고민이야. 이걸 하면 니네가 또 되게 또 그거 좀 괴로워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하나만 해보자. 그 뭐라 그래야 돼? 27번 있죠. 그거 하나만 풀자. 그거 하나만 풀어보자. 27번. 27번. 이 정도 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7번. 앵간히. 그래서 예전엔 21번이었으나 요즘은 아마 21번급은 전혀 아닐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27번이 27번 이거 풀어보시면 돼요. 이런 걸 좀 잘 풀어야 되니까 약간 해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G'X가 이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얘를 보고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한 1시간 전에 했어요. 자, 뭐를 미분하면 이게 될까? 그죠? X 곱하기 무슨 X야? fx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G'X를 가지고 내가 적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얘가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C가. 이거를 아셔야 되는 이거를. 그러니까 얘를 좀 연습을 하시든 뭘 하시든 얘는 좀 아셔야 돼요. 요즘 나오는 건 약간 이런 게 되게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옛날 거라 이게 처음 거의 이런 그 표현이 나온 적이 없었을 때니까 그때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21번이었는데 요즘은 이거 되게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면 fx가 이미 난 안다? 최고치 함수 1이고요. 3차인데 0에서 만나고 알파에서 접하니까 x 곱하기 x 빼기 알파의 제곱이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여기 2차고 여기 1차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x만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x 곱하니까 x 제곱 x 빼기 알파의 제곱 플러스 c다라고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또 고일 거다? 이렇게 되면 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gx라면 이게 gx 이게 그냥 gx죠. 그럼 gx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뭐야 뭐 0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접하네 0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접하네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고 여기가 지금 0일 거고 이쪽이 알파다라고 두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알파가 0보다 크다고 여기 보이니까 그럼 이렇게 딱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얘가 gx가 되고요. 근데 이쪽은 얘가 없을 때 x축이지만 c니까 이게 y는 c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돼요. 그래프 개형은 그냥 이거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인데 중요한 건 극소값이 얼마래? 0이래요. 돼요? 극소가 0이래. 극소가 0이니까 얘가 얼마인 거야 그냥? 0이죠. 이게 0이죠. 이게 x. 나름 되게 친절하게 쓱 한 거야. 쓱 이렇게.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gx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gx가 이렇게 딱 가면 어차피 이게 그냥 이거 최고치 함수 1이니까 그냥 이 끝이야. 그냥 뭐야 이거. 그냥 x 제곱 곱하기 x 빼기 알파의 제곱이 끝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돼요? 그렇잖아. 자, 근데 얘가 gx인데 극대값이 얼마래요? a이 1이랬죠. 그럼 생각해봐. 이거 몇 차 함수예요? 타차 함수죠. 상하폭이 어떠고 있어 지금? 같죠. 그럼 좌우폭도 어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같을 수밖에 없고 이때는 무슨 대칭이 된다? 선대칭이 된다 그랬어. 그럼 얘가 몇 분의 알파가 될까? 2분의 알파가 되겠죠.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율 관계를 몰라도 되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럼 여기다 2분의 알파를 대입하니까 4분의 알파 제곱 하고 2분의 알파 대입하니까 똑같이 4분의 알파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가 81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오씨 알파 4제곱이고 이거 16 곱하기 80이라고 쓰지 말고 4의 제곱이고 얘는 4의 제곱 얘는 9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이게 2의 제곱이니까 2의 4승 곱하기 3의 4승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뭐냐면 6의 4승입니다. 그러므로 알파가 6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알파는 6. 그래서 여기 알파가 6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gx가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건 뭐냐면 g 쓰고 3분의 알파니까 3분의 알파 그럼 3분의 6이니까 g 2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다 2만 대입하면 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구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신나게 계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다시 앞으로 좀 갑시다. 정적분을 정적분을 갑시다. 정적분 자. 저기 또 분위기가 또 가라앉았네, 그죠? 너 뭐하고 놀아요? 아 누워 있어요? 잠이 부족하구나. 몇 시간쯤 자요? 아 그래요? 오씨 짱이다. 몇 시에 일어나죠? 6시에 일어나요? 난 6시에 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6시에 일어나는 게 좀 약간 빡세긴 해요, 그죠?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6시 40분이요? 오씨 몇 시에 자요? 12시죠. 장난 아니다. 근데 한 6시간은 자야 되지 않니? 진짜 거의 틀에 약간 그 틀딱 중에서 되게 약간 그러신 분들이 되게 사당 오락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놀지 마세요. 부모님 빼고. 그죠?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생각도 안 나. 이거 뭐 문제 풀다 보면 자지 않아요? 뭔가 약간 졸립잖아. 그러니까 한 6시간은 자야 되는 것 같아. 너 몇 시간 자요? 어제도 축구 봤니? 6시간. 아, 안 봤어. 안 봤어요? 아 다행이다. 자, 너 무슨 팀 좋아하는 팀이 있구나. 너 무슨 팀 좋아해? 축구. 축구 안 봐요? 아 그래요? 되게 그랬어요. 아 어떤 애 중에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진짜 리버풀인가 그걸 엄청 좋아했다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우승했을 때 걔 울더라고 와가지고 수업하러 왔는데 울어. 그래서 야 너 왜 울어? 그랬더니 리버풀이 우승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죠?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사실 그 니네 월드컵 했을 때 막 그거 하죠. 소리 지르잖아. 막 술 먹으면서 막 이렇게 야 이러잖아, 그죠? 이제 약간 나이가 드니까 걔네가 우승을 하든 1위전에 떨어지든 난 상관이 없어요. 걔네가 나 상금 주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야 니네 생각해봐. 야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하는 거랑 너한테 50만 원 떨어지는 거 너 뭐 택할래? 50만 원이지, 그지? 5만 원이야. 어떻게 택할래? 5만 원이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래서 나도 예전에 되게 축구 열심히 봤거든요. 나 고3 때 그 2002년 월드컵이었거든. 그때 나 거리 응원 갔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였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그렇긴 하더라고. 자, 현명하게 벌써 깨달은 거구나, 그죠? 그렇습니다. 자, 정적분을 봅시다. 오늘 물론 내가 요즘 유튜브에 썸네일을 잘 안 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긴 한데 썸네일을 만약에 한다. 그럼 이것도 모르면 바보 이런 거 있잖아. 그죠? BAB 이렇게 하면 애들이 열받겠지? 그죠? 바보라고 쓰는 순간 이것도 모르니? 이러면서 끼리끼리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애들이 보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그냥 이거라고. 정적분은 상수. 이걸 내가 만약에 썸네일을 쓴다? 라고 하면 정적분은 상수야, 그냥. 상수가 돼요, 상수.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게 원래 구분 부적법이라는 걸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구분 부적법이 수투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약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테그랄 쓰고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쓰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냥 이걸 두 개를 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뻐큐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죠? 뻐큐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직각을 표시하면 되겠죠? 수직관이에요. 수직관. 수직관 이렇게 딱 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떤 거냐? 그냥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그럼 얘가 y는 fx이기 때문에 그냥
A부터 B까지가 X의 범위라고 보세요. A부터 B까지가 X의 범위고요. 그냥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이게 Y값이죠. Y값이야. Y값을 미친 듯이 Y값을 이거 비싼 건데. 자, 이제 Y값을 미친 듯이 더하시면 돼요. 뭐처럼 보이게? 넓이 이거야. 넓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수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넓이인데 넓이만 끝나는 게 넓이 플러스 부호입니다. 넓이 플러스. 그러니까 부호를 가진 넓이야. 부호를 가진 넓이. 이게 제일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니네들이 제일 이해를 잘하더라고. 갑자기 애들이 뭐 소리 질러 분필 아깝다고 그러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y 값을 계속 더하는 거고 A부터 B까지. 그래서 방향성이 있고요. 그럼 이걸 따져보면 A부터 B까지 fx라는 건 사실 이거거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fx가 여기 어딘가고 A부터 B까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 뭐 x라고 치면 이만큼의 길이가 fx가 될 건데 dx는 그러니까 겁나 작은 x의 변화량. 델타 x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델타 x니까 약간 이런 거지. 요만큼을 dx라고 쓰시면 돼요. 요만큼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게 거의 약간 사각형이다.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겁나 작은 거야.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 어떤 선분의 넓이 같은 선분의 넓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연결하다 보면 이쪽은 여기 있는 넓이가 된다. 곡선의 넓이를 구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얘를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냥 수직 관계죠. 수직 관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이 되고요. 얘는 약간 근데 이쪽이 방향성이고요. 얘는 아래 끝에서 위 끝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부터 B까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 그래서 이쪽은 자 A부터 B까지 쭉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얘는 그냥 일반적인 방향이니까 양의 방향. 근데 Y값 같은 경우 얘가 Y값이니까 Y값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Y값이 지금 무슨 넣었을까요?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는 무슨 넣었는데? 마이너스인데 방향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무슨 나스가 될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무슨 나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돼요? 그럼 가끔 애들 중에 선생님 이러면서 인테그랄 쓰고 B부터 A까지 fx dx니까 자 이쪽은 어머나! 이러면서 보죠. 여기서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네요. 점수가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향성을 갖고 있다고 얘가?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B에서 A로 가는 건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진행 방향이면 이렇게 가는 건 진행 반대 방향일 거 아니야. 그럼 방향성이 무슨 너스란 얘기야?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얘를 좀 제발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야. 얘는 마이너스인데 이쪽은 Y 값은 계속해서 어느 쪽에 놀고 있으니까 밑에 놀고 있으니까 이쪽은 무슨 너스란 얘기야? 마이너스. 두 개 곱하면 무슨 너스가 될까? 플러스요. 되니? 그러니까 방향성을 띄고 여기에 방향성. 그러니까 여기도 부호가 존재하고요. 이쪽도 부호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공식은 이겁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고요.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 fx dx를 본다고 쳤을 때 얘는 뭐의 차이가 있다? 부호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방향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돼요? 오케이? 그건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하는 건 그냥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인테그랄 쓰고 A부터 B까지 fx dx를 쓰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를 부정적분을 해 먼저. 부정적분을 하고요. 부정적분을 해주고 얘를 이렇게 쓰거든요. 라지 fx라고 쓴 다음에 얘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대괄호를 칠 건데 저는 귀찮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아. 그냥 이렇게 한쪽만 쓸 거예요. fx라고 쓰고요. 이렇게 그냥 쓸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죠? 나는 이렇게 쓰면 저렇게 쓰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라고 쓰고요. A부터 B까지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위 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 끝 대입을 하시면 아래 끝 대입. 이게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기본 정리.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시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된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적분 상수가 필요 없어요. 지울 거니까.
사라지니까. 가끔 작년에 물어본 애가 있었거든요. 왜 얘는 적분함수 안 써요? 써도 지워져요. 어차피 지워지는데 뭐하러 씁니까? 그러니까 얘는 정적분할 때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결국은 얘는 상수인 거지. 상수.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상수야. 무조건 f 빼기 f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런 게 있다? 뭐냐면 인테그랄 쓰고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인테그랄 쓰고 fx dx야. 자, 그럼 얘는 뭐에 관한 식이라고 그랬죠? x에 관한 식이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인테그랄 ft dt야. 그럼 얘는 뭐에 관한 식이에요? t에 관한 식이야. 그럼 얘를 같네요? 라고 물어보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왜? 얘는 뭐에 관한 식이고 x에 관한 식이고 얘는 뭐에 관한 식이니까? t에 관한 식이니까. 근데 얘가 들어가는 순간 이쪽도 상수고요. 얘도 무슨 수예요? 상수죠. 그럼 두 개는 뭐 하다고 두면 되는 거야? 같다고 두면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정적분할 때 이쪽은 뭐의 자유로움이냐? 문자의 자유로움. 이게 존재하는 얘기야.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나 A부터 B까지 뭐 ft dt를 쓰나 결국은 다 똑같아. 똑같이 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기 있는 거 상수기 때문에 다 똑같이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정적분은 문자를 어떤 걸로 쓰는 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꾸셔도 정적분은 상관이 없으니까 뭐 주어지는 게 ft dt로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풀 때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알겠죠?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적분상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넓이가 되는 거고 넓이인데 부호를 갖고 있는 넓이고 여기도 부호가 있고 저기도 부호가 있다는 얘기죠. 두 개를 곱해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방향이 바뀌면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되고 문자의 자유로움이 존재한다까지 한 겁니다. 그게 오른쪽에 1번과 2번이죠. 정적분의 계산 성질에서 1번과 2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얘는 또 성질이 있겠죠. 성질. 정적분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질은 다 계산 성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테그랄 쓰고 a부터 b까지 첫 번째 fx dx를 쓴다라고 보면 그럼 여기는 이거죠. 그냥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는 거. 이게 모든 것의 기본적인 계산이고요. 자, 두 번째 이쪽은 인테그랄 쓰고 a부터 b까지 fx dx 하고요. 이쪽은 방향을 바꾸면 b부터 a까지 fx dx면 이쪽은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의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쪽은 인테그랄 쓰고 문자니까 a부터 b까지 fx dx를 쓰나 아니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를 쓰나 결국은 다 상관없다는 얘기죠. 어떤 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네 번째 인테그랄 쓰고 a부터 a까지 fx dx는 이쪽은 얘는 뭐냐면 그냥 0입니다. 어떤 선분의 넓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 어떤 선분. 아까도 말했지만 겁나 작은 거라 했어요. 이쪽은 거의 작은 거 보이지도 않아요. 이쪽은 그래서 그냥 선분의 넓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쪽은 윗끝과 아래끝이 같을 때 0이 되는 거고요. 다음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인테그랄 쓰고 a부터 c까지 fx dx를 쓰면 얘가 인테그랄 쓰고 그냥 아무데나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랑 더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돼요? 약간 중간 과정이에요. 중간 과정. 되니? 약간 그런 느낌 아니? 맨날 다 똑같은 그런 설명일 것 같긴 한데 저는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네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까지 그죠? 내가 제주도만 3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6번 타본 거죠? 왔다 갔다 그죠? 그러니까 총 시간이 한 6시간 되려나? 그죠? 이렇게 치근한 눈빛을 쳐다봐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니? 너 해외여행 가봤어요? 아씨 졌다. 자, 이럴 수가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나는 몰랐는데 난 잘 몰라요. 근데 난 여권도 없어. 자, 여권이 없는데 그 뭐지? 우리 형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무슨 모리셔스인가로 갔대. 거기 되게 좋대요. 그 기름쟁이들 있는 데 있잖아. 아랍 사람들이 기름쟁이잖아요, 그죠? 걔네들. 그 사람들 있는 데로 갔는데 그 UAE인가? 그 아랍에미리트를 거쳐가지고 가더라고. 두바이를 거쳐서 가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경유해서 가는 거죠. 경유해서 가는 거지. 경유해서. 그리고 또 경유해서 가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이게 직항이라고 하면 직항이 없으면 경유해서 가도 되는데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은
그럼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b가 들어가는데 b가 또 중복해서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라고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선분의 넓이는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정도 들어간다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얘는 증명을 해줄게요. 왜냐면 진짜 물어보더라 애들이. 이걸 보면 약간 유교 사상인가 봐.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왜? 아니 진짜 이랬다? 선생님 여기 A부터 얘가 만약에 C까지면 여기가 B인 건 알겠어요. 뭐 이거 한 번 더 들어가는 건 상관없겠죠 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 두 개 바뀌는데 왜 돼요? 라고 말해. 환장을 했어. 자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이거 안 해줬다가 이게 나와서 나 때문에 틀렸다는 거야. 나 너무 억울해가지고 환장 해야지 뭐 어떡해. 나오면 어떡할 거야. 자 인테그랄 쉬익 자 습습 후해야 지금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쓸 거고요.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라고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가 된다. 그러니까 난 사실 여기서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y는 fx인데 그래 심심하니까 너 땡기는 알파벳 있니? B요? 예, B라고 합시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너 땡기는 알파벳 있니? C. 역시 유교 사상입니다. 그렇죠? 자, B 다음은 C죠. 그렇죠? 자, 갑시다. 그러면 보자. A부터 B까지 fx dx면 여기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이 상황으로 그냥 그대로. 여기도 플러스 저기도 플러스니까 그냥 당당하게 뭐냐면 B 더하기 C로 가면 됩니다. 돼요? 그렇잖아? 그럼 B부터 C까지다? 오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뭐라고 쓰면 돼요? 무슨 넣으시죠? 돼요? 사라진다. 그럼 여기는 그냥 A부터 C까지니까 이쪽까지만 가니까 조금 B가 되는 거죠. 돼요? 어제 똑같아.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 무조건 가운데 아니에요? 아니야. 바깥에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시면 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질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꼭 해주세요. 이거만큼. 그러니까 다른 거 이상한 거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는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고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거 이제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냐면 계산을 하긴 좀 할 거거든. 계산을 할 건데 순서를 좀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좀 연습 좀 하고 그다음 뭘 할 거냐면 나 바로 7번으로 갈 거야. 7번, 8번 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5번부터 하잖아. 얘는 잘 거거든요. 근데 은근히 시험이 잘 나오는 게 7번, 8번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5번을 먼저 하면 애들이 7, 8번을 못 해. 그래서 내가 7, 8번을 먼저 하고 5번 할게. 5, 6번을 먼저 그 다음 할게.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자 우선은 계산을 좀 연습 좀 합시다. 9번 이지 겁나. 자 9번 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계산이야. 이런 것들은 계산. 자 계산 좀 잘합시다. 9번 정적분 인테그랄 0부터 9까지 이쪽은 x 플러스 2분의 x3승 dx가 되고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9까지 x 플러스 2분의 8 쓰고 dx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아요. 똑같아. 단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같은 구간이 돼야 얘를 합칠 수가 있어요. 같은 구간이 돼야 얘를 합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분수식을 할 수는 없어. 우리가 뭐 미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 미적분해도 굳이 이딴 걸 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x 플러스 2분의 x 3승 플러스 8로 합칠 수 있다는 얘기고 이쪽을 이렇게 한꺼번에 0부터 9까지가 되는 거죠. 어차피 그 부정적분의 성질은 그대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써가지고 얘를 약분해서 x 제곱 빼기 여기는 뭐냐면 뭐 2x 플러스 4다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9까지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4가 되고 이쪽을 dx라고 쓰시면 끝날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얘는 부정적분을 하면 되니까 3분의 x 3승이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4x다 이렇게 딱 되고 0부터 9까지가 되고요. 보통 그러니까 그 수투 같은 경우는 0을 쓰는 게 되게 좀 좋아요. 0이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집어넣으면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미적분 같은 경우는 0을 집어넣어 남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다음 함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0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9만 대입하시면 답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끝날 거고요. 마찬가지로 10번도 어차피 앞에 것도 0부터 10까지고요. 뒤에 것도 0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얘도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적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긴 하지만
넓이라는 거랑도 연관을 좀 해. 넓이. 그리고 부호를 갖고 있는 넓이야. 부호를 갖고 있는 넓이. 부호를 갖고 있는 넓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다음 걸 풀기 전에 이제 이걸 할 겁니다. 자, 엄청 중요한 건데 얘를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다음에 또 할게요. 다음에 또 할 건데 네,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는 도함수의 정적분은 이쪽은 얘는 자 원래 함수값의 y 값의 차입니다. y 값의 차. 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좀 더 이제 심화를 더 얹어 갈 건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뭐 5월달도 그렇고 계속 그렇고 이제 그렇게 심화를 얹어 갈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게 인테그랄 쓰고 a부터 b까지 f 프라임 x dx를 한다라고 보면 얘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f b 빼기 f a. 그래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얘를 내리고요. 쟤를 내렸다고 쳤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그럼 이거다. 그래서 연결될 수 있는 공식이 이거. 이거는 기억하세요. 얘는 그냥 기억하는 게 편할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좀 새로운 걸 좀 집어넣을 건데 아마 그냥 처음엔 안 될 수 있지만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반복만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딱딱딱 그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그럼 얘가 y는 f 프라임 x. 그러면 이게 인테그랄 쓰고요. a부터 b까지 f 프라임 x dx를 하면 그냥 이거야. fb 빼기 fa입니다. fb 빼기 fa고요. 그럼 얘가 s면 얘가 마이너스 s야. 마이너스 s. 왜냐면 이쪽은 이 넓이가 s라고 치면 y 값이 음수기 때문에 이쪽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s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fb가 지금 얘가 b니까 이게 fb고요. 얘가 a니까 이쪽을 fa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만큼의 어떤 값이 마이너스 s야. 이렇게 얘를 뺀 게. 그러니까 그냥 이 길이로만 따지면 똑같이 s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3차 함수의 극값의 차는 자, 여기서 도함수야. 도함수가 몇 차 함수? 3차 함수는? 3차 함수 도함수가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죠, 그죠? 2차 함수야. 또 이제 죽어가는구나. 자, 파이팅! 자, 좀 이따 좀 쉽게. 자, 도함수와 무슨 축이? x축이 이루는 넓이. 그리고 자, 그거는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자, 미리 좀 얘기할게요. 넓이 할 때 얘기할 건데 그냥 얘는 그냥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이것도 그 정석이나 그런 거 보면은 증명이 나와 있거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보면 돼. 이거를 a라고 쓰고요. 얘를 그냥 b라고 쓸게. 아니, 알파라고 쓸까? 알파랑 베타라고 쓰면 이만큼의 넓이를 s라고 하잖아. 그럼 s 이퀄 넓이거든? 자, 또 창피해져 진짜. 내가 그때 밀었던 거 있죠? 이거 내가 처음 이런 거 공식 만들 때 뭐가 유행했다고요? 육삼 냉면이 유행했다 그러지 않았니? 그죠? 재활용할 거예요. 이게 약간 유니버스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죠? 정상과 또라이처럼. 자, 그죠? 그럼 봐봐. 얘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고요. 이쪽은 그 2차 항의 계수 차라고 할 거고요. 넓이니까 당연히 절대값을 씌울 건데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해요. 자, 그래서 나는 공식 이름을 6, 3, 차라고 할 겁니다. 비웃어라 얘들아 제발. 자, 6, 3, 차야. 6, 3, 차. 6, 3, 차.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음껏 비우세요. 6분의 여기 3이고 차야. 그래서 이게 그냥 넓이야. 이게 그냥 끝이야. 겁나 중요해. 어차피 넓이에 접근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외우세요. 어떻게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넓이 공식 장인이거든요. 그 내가 어디 그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 넓이 공식 한 게. 그래서 그거 했을 때 어떤 애가 댓글로 무슨 뭐 어둠의 공식인가? 대치동 어둠의 공식? 그런 헛소리 써놨더라고. 어둠이고 나발이고 이건 없거든요. 얘는 아니야. 사실 얘는 그냥 도그나 카우나 다 하는 거고 딴 거를 써놓긴 했는데 그것까지 이번에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외울 때 63차차입니다. 63차차. 되게 진지하게 63차차 하고 있었거든 거기서. 되게 창피하긴 했는데 거기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자, 하여튼간 여기 63차차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1이고 이쪽이 3이면 그리고 뭐 3x 제곱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플러스 살라살로 간다. 자 그러면 그냥 얘는 아무 생각 없어. 이만큼의 넓이 s는 이쪽은 6분의 차이의 3승, 차의 3승. 이쪽은 차. 그러니까 근의 차고요. 그러니까 2차한 개수차, 2차한 개수차. 근데 어차피 이 창이 이거밖에 없어. 얘는 이 창이 아니니까. 얘는 그냥 상수니까. 그럼 그냥 여기 있는 그 2창 개수를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만큼 차이가 2니까 2의 3승이고요. 여기 최고차는 3이니까 곱하기 3승은 그냥 끝이야. 이게 그냥 넓이. 여기 2고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의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얘를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러니까 가끔 이제 질문 오는 것들 중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는 그 만약에 fx가 뭐 x 3승 빼기 3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k래 만약에 극대값이 이쪽에 만약에 얘가 뭐 3이라고 했을 때 얘는 이쪽에서 극소값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극소값이 얼마니 돼요? 오케이? 그쵸? 자 그럼 얘는 생각해봐라. 이거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거 그냥 미분하면 3x 제곱 빼기 얼마야? 6x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0하고 얼마예요? 이 안에 미분하면? 그쵸? 그럼 생각해봐라. 나 이거 뭘 구할 수 있어?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넓이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자 이거 최고차는 3이고요. 여기 이만큼 차이 2니까 6분의 2의 3승이고요. 여기 최고차는 3이니까 곱하기 3 쓰면 끝이야. 그럼 얘랑 날라가면 2가 되고 이거 2의 제곱이니까 이건 얼마야? 그러면 몰라. 아무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건데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얼마란 얘기야? 극대가 3이래. 극소 얼마야? 그쵸?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원래 더한 게 있어요. 더한 게 있는데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그거는 또 지금 하면 안 되니까 우선 이거만이라도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필수 공식이에요. 필수 공식. 얘도 필수. 약간 공식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는 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도함수의 정적분. 그래서 정적분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원래 함수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갔을 때. 그 넓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그 미분이나 적분을 좀 최소화하고 이제 많이 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한 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1번 봅시다. 11번. 되게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함수의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11번. 11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함수, 기함수랑 적분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 못해도 돼요. 오늘 다 못해도 되니까 최대한 내가 쓸 수 있는 공식들을 좀 다 써줄게요.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얘도 엄청 잘 나오거든. 얘도 엄청 잘 나오니까 여기까지 그냥 이해시켜줄게. 근데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까지 하면 니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거기까지는 몰라요. 거긴 그건 다음 시간에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가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11번. 최고차항 계수 1이에요. 잘 보세요. 최고차항 계수 1이고 이쪽은 F0이 0인 3차함. 3차함. 자, 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 만들면 돼. 가. 제가 하고 싶다. 너네도 10시 가죠? 다행이다. 나만 10시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자, 낄게요. 자, F2 = F5입니다. 내가 맨날 생각하지만 너가 만약에 30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30살이 됐다. 그래요? 넌 30살 때 뭐 할 것 같아요? 일해요? 넌 30살 때 뭐 할 것 같아요? 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 없니? 내가 만약에 30살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진중하고 약간 좀 막 멋있고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 뭔가 깨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니? 왜 30살은 늙다리 같잖아. 그쵸? 근데 내가 30살이 돼봤지만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생각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좀 창피해. 그리고 그 외모만 쭈그랑 방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슬퍼 그래가지고.
나만 그런가? 하여튼 그렇더라고. 난 진짜 내가 30살 되면 되게 뭔가 진중할 줄 알았다? 진중하고 뭔가 되게 인생을 쭉 깨달을 줄 알았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슬퍼. 하여튼 그래. 자, 뭐가 더 있겠지? 자, 보자. 이제 F2랑 F9 똑같대. 나 무슨 정식이라 그랬니? 방정식. fx 마이너스 p 이퀄 F죠. 갑자기 근데 애들이 나를 보더니 어떤 애가 시험 보고 오더니 나를 보고 막 피식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갑자기 방정식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자꾸 무슨 정식하는 게 생각나서 정말 웃겼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시험 볼 때 웃어가지고 막 이렇게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그러더니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뭘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알바 놓잖아, 그죠? 사실 근데 고객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사과드렸지 미안한데. 그래서 갑자기 근계수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빵 터졌잖아요, 그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갑자기 근계수가 떠올랐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난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약간 겉으로는 되게 표정을 좀 이렇게 포커페이스 하셔야 돼요. 하면서 그죠? 나왔네 이러면서 그치? 역시 진짜 모의고사 볼 때 나온다니까? 자, 그쵸? 그리고 아마 그때 또 판축함도 생각나지 않을까? 분명히 그것도 나올 거 아니야, 방정식, 그죠? 이제 근의 개수 그게 나왔을 때 또 이제 판축함을 또 떠올리는 거죠. 그건 내 거 아니니까.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되게 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수투의 모든 건 이거를 하기 위해 집중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미분 접근하기 위해서. 자, F2랑 F5가 똑같고요. 뭐야 이게 0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나 이거 하면 내가 너네한테 뭔가 좀 그 발전이 된 것 같아서 이게 최대값, P의 최대값, P의 최대값이 이게 약간 준킬로의 시작이에요. F2야. 자, 이거래. 자, 그랬을 때 인테그랄 쓰고 0부터 2까지 이거는 못해도 돼요. 얘는 사실 좀 계산이니까 귀찮으니까 못해도 되는데 우리가 가나다를 해석할 수 있나 보자. fx가 몇 차 함수래요? 3차 함수죠. 3차 함수야. 최고차 함수 얼마래? 1이 돼. 근데 서로 다른 실근식이 몇 개 있대요? 몇 차 방정식일까요? 3차죠. 실근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보고 어! 라고 하고 배고프니까 갑자기 복식호흡이 잘 되는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무슨 근을 갖는다? 돼요? 또 봐봐. P의 무슨 대값이 돼? 최대값. 그럼 fx 이퀄 p인데 p가 y는 p 아니야? 그럼 y 값이 크다는 얘기 아니니? 그럼 기본적으로 두 개 만나면 뭐 해야 되는데? 중근인데 그 중근이라는 건 뭐 한다는 얘기죠? 접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뭔가 멈춘다는 얘기 아니야? 멈칫? 그럼 극대 또는 극소죠. 무슨 대값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무슨 대값이 된다는 얘기야? 극대값이 f 얼마다? 2다. 그럼 x신 뭘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무슨 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극대가 나온다는 얘기야. 돼요? 오케이? 어씨 자. 그래도 야, 평소보단 표정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약간 좀 모르겠다. 자, 약간 포커페이스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F2랑 F5가 뭐하다 그랬어요? 같은데 F2일 때가 무슨 대라고요? 극대라고요.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랑 똑같은 게 F5니까 5니까 이거 얼마나 5라는 얘기예요.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우선 접에서 교로 갈 때 몇 대 몇이야? 2대 1.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니? 3이야. 너무 친절하지 않니? 제발 쓰란 얘기야.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1이 길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 있는 이쪽이 얼마야? 4란 얘기죠. 그럼 얘도 이렇게 또 가요. 그럼 여기 접에서 교로 갈 때 마찬가지 2대 1입니다. 돼요? 그럼 여기는 이 x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좀 아시라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듣고 다시 한번 그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그 다음 못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게 고일이야.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랬죠? 이게 P라고 하지 않았니? 그쵸? 그럼 나는 딴 건 아무것도 모르겠어. 자, f x 마이너스 p인 뺀 함수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얘랑 두 개를 빼면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만나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여기서 2에서 접하고 5에서 만나니까 x-2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빼기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근데 F형이 얼마래? 0이래. 돼요? 그럼 휴먼이면 우리는 알파고가 아니잖아요? 휴먼이면 뭘 대입하셔야 돼요? 다 알파고였니? 0을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아니 그렇잖아.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도 0 대입하니까
이 F0은 0이니까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이렇게 그럼 이거 이퀄 이쪽은 0 대입하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0일 거예요. 그러므로 P 값이 얼마인 거야? 20 돼요? 그럼 얘가 20 이게 끝이죠. 되니?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0부터 2까지 적분은 못해도 됩니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니까 얘를 전개해서 0부터 2까지 적분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얘는 그냥 뭐 다른 거를 할 필요 없고 그냥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되고요. 이쪽은 여기서 x 마이너스 5를 곱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x 3승이 되고 마이너스 5x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x제곱 그 다음에 20x에 4x니까 플러스 24x 그 다음 마지막에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서 이쪽에 마이너스 20이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쓱쓱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fx라는 건 얘만 남을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그냥 이거죠. 이거 이퀄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3승 빼기 9x제곱 플러스 24x다. 이거 dx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니까 계산하는 것보다는 사실 계산이 좀 별로야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그냥 다른 걸로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긴 하니까 요즘은 계산이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포커스는 이렇게 우리가 fx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포커스니까 그 정도만 해도 약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2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 12번 기억 10입니다. 좀 꼼꼼하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좀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하셔야 줄킬러나 그런 게 나왔을 때 약간 어느 정도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12번 2차 함수 fx 그 다음에 f0이 0입니다. f0은 0이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fx dx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 이게 4래. 뭐 미리 얘기하면 알겠지만 그냥 이게 넓이야. 무조건 양수입니다.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돼요? 그렇지 않겠니? 근데 이쪽이 0부터 2까지가 다 마이너스를 그냥 다 싹 다 한 거랑 똑같다는 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0이에요. F0이 0이라 그랬으니까 이쪽은 0일 거고요. 2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하겠죠. 무조건 얘는 음수인 부분만 존재할 거란 이야기고요. 그쪽까지 넓이가 4가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인테그랄 어머나? 인테그랄 쓰고 2부터 3까지 절대값을 씌우나 아니면 그냥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fx를 하나 똑같다는 얘기니까 자 이쪽은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으니까 얘가 무조건 무슨 수라 그랬어요? 2까지는 음수라며? 그럼 3부터는 양수네? 2부터는 양수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게 아니라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쪽은 얘가 될 수밖에 없다. 돼요? 그런 식인 거지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F5 값을 F5 값. 자, F5를 구하라고 해요. F5. 그럼 이제 생각해봐. 어차피 그 뭐라 그래야 돼? FX가 이미 다 나왔어요. 이미 다 나왔고 그러면 얘는 F0이 0이고 다음 조건 만족하는데 자, 이만큼의 넓이가 그럼 얼마인 거예요? 가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지? 넓이가 얼마야? 4. 돼요? 그럼 봐봐 fx 이미 나왔거든? 또 심심하니까 너 땡기는 알파벳 있니? A 자 x 곱하기 x 빼기 2입니다. 나 뭐만 구하면 돼요? A만 구하면 돼요. A만 구하면 돼요. 자 A를 구하는데 또 깜찍하게 이상한 적분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만큼 넓이 얼마라고요? 4라고요. 그럼 최고치한계수 뭐야? A 돼요? 그럼 이거 넓이 무슨 쌈 차차라고요? 묵쌈 차차. 내가 창피하면 되니까 그죠? 너네는 그냥 속으로 생각해야죠. 자, 6분의 2의 3승 곱하기 최고치 한계수 a니까 이게 얼마가 된다? 4가 될 거예요. 이게 끝이. 그러면은 6, 4, 24에다가 8, 3, 24니까 이렇게 다시 주면은 3 되는 거죠. a가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3 이렇게.
끝이야. F5 값은 여기다 5만 대입하면 끝이에요. 5만 대입하면 끝. 이게 수능이야. 얼마나 쉽니? 요즘에 약간 트렌드도 약간 그렇게 어려운 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물론 아마 요즘은 얘보다는 좀 약간 계산이 좀 더럽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형태가 많아야 돼. 공식이 생각보다 미분에서, 미적분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프린트를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고 있긴 하고 여기서만 써놓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식 같은 경우를 내가 언제 한번 정리해가지고 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시면서 좀 공부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A 값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몇 개 좀 더 보고 그다음에 기함수, 우함수 있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무조건 좀 할 수 있게 해볼게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하고 클리닉지 만들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그것도 오늘도 아마 한 5문제쯤 하고 한 12개 만들 거긴 한데 5개 정도, 6개? 5개 정도 필수적인 거 하고요. 그냥 가시면 돼요. 만약에 그냥 뭐 검사할 거 없거나 이제 뭐 내가 다 모르는 거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을 때 좀 물어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좀 쉬었다가 계속 좀 이어서 할게요. 테스트랑 클리닉이 틀린 거예요. 테스트요? 원래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틀려야지. 살짝 그죠? 약간 근데 테스트 보면은 아예 안 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아까울 수 있어. 그냥 약간 좀 쉬운 거랑 어려운 거 좀 섞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식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